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7일에 있었고요.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한다고 곧바로 석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8일 어제 오전에 다시 또 회의를 했는데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러니까 검찰 내란죄 특수본부장이죠. 특별수사본부장 반대한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쭉 퍼지고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는 박세현 고검장은 동의를 했는데 다시 또 실무자가 반발한다 또 뭐 이런 소문이 전해졌죠. 자, 이렇게 돼서 계속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검찰의 반발은 제가 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2012년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다라는 헌재 전원일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보다 구속 취소는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즉시 항고가 우연이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즉시 항고를 하자 하는 주장에 명분이 없는 거고요. 구속기간 잘못 계산한 거, 이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죠. 물론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공수처에 있는 거죠. 공수처가 그런저런 계산을 하나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 자기들이 무언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대통령 면담 조사도 못하고, 그리고 검찰로 서둘러 넘기면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불어대니까 또 그냥 부랴부랴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하는 거. 물론 그것만 가지고 구속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효성의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합의부에서 결정을 한 내용을 서울고등법원, 이게 재판도 아니고 고등법원, 대법원에까지 가서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불법 부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했죠. 그런 거나 같은 겁니다.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저기가 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제110조 배제,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그 집행과정의 불법, 경호처장 허락을 안 받아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그거 뭐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은 그게 거의 뚜렷하게 드러났는데도 체포적부심에서 만약에 그때 걸렀으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은 반발한다. 왜? 늘 그렇거든요. 수사한 검사는요, 무슨 수가 있어도 꼭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검찰의 병폐, 이게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박세현 고검장이 일찍 승복을 하고 실무자 반발이 누그러지면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밖에 없었다. 1월 15일에 공수처에 체포된 지에 52일 만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48분에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지지자를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요.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다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겠죠. 그거를 억누르지 못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불법적으로 구속이 된 이런 상황이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울먹울먹 하고 2분 한 54초가량 총 한 뭐 90m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결의를 다졌다. 그래서 그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뭐 윤석열,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지지자들 역시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서 이제 경호처 차량을 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을 해서 6시 16분쯤에 관저 앞에 도착해서, 관저 앞에도 또 1000명이 훨씬 넘는 지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지지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이제 관저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풀입니다. 뭐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껴안았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하고 김치찌개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참모들과 나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방되기 전의 윤석열 대통령과 석방된 후의 윤석열 대통령,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는가. 사실은 여기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당장 서울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에서는 변호인들하고 가끔 특별면회 오는 사람들밖에 못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보통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모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지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만날 수는 있다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여론을 청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 이제 구속될지 모른다, 체포될지 모른다 하는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일단 형사부 25부의 지기현 재판장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기현 재판장이 바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 적어도 지기현 재판장 관할 하에서는, 그러면 구속 가능성 뭐 이게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임명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최상목 대행 등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은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울 거요. 왜? 사실은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한덕수 저 대통령 권한대행과 달리 임명을 함으로써 야당 압박에 굴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책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불법 구금,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석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중에 우리 법팀 4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4사람이야 뭐 처음부터 대통령 그 탄핵 인용을 결론을 내놓고서 지금 심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4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김형두, 이 4사람은 4사람 중에 몇 사람이 기각을 할까 각하를 할까 아니면 인용을 할까, 이런 고민 중이었다면,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고민 중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기각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적으로는 없지만 정무적으로 보면 있다. 벌써부터 4대 4다 평의를 했는데 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대 4 찌라시. 4대 4면 당연히 기각이죠. 6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 뭐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적어도 구속 취소 이후에 8대0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사그라든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일반적으로 인식이요,
구속이 되면 죄가 있는 것 같고 석방이 되면 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뭐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 여론이 더 호전되고 지지층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석방 전의 윤석열 대통령과 석방 후의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점이고, 그럼 냉정하게 보면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헌재 결정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3월 14일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지만 이제 돌발 변수가 이것저것 생기면서 아마 늦어질 것이다, 이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전망이 많습니다. 이 전망이라는 건 법조 애들 전망이죠.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4대 4냐 아니면 진짜 전원일치냐,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건 뭐 불안 요소죠.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안 받는 건 아니다. 받아야 된다. 그것도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판 준비 중인데 이제 본재판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함없는 거,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니까. 드러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연설할 수 있느냐? 할 수야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드러내놓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못한다. 또 하나, 야당의 보다 더 거센 반발을 부른다. 그럼 야당은 또 야당 지지층대로 결집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사이의 조화, 그리고 뭔가 이 본인의 지지층 강고해지겠지만, 더 결집하겠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제 중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층 뭐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간층을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교한 노력, 메시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도 관련이 있지만, 설령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버려야 할 거는 과감하게 버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론 같은 게 그런 거고, 임기 같은 게 그런 거죠. 임기를 직무복귀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개헌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적인 국가로, 법치주의가 잘 살아있는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나는 퇴진하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것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국민의힘은 지금 뭐 벌써 낮에는 뭐 탄핵 반대, 밤에는 뭐 조기 대선 준비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죠. 만약에 조기 대선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진짜 조기 대선이 생기는 날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뭐 그냥 헌납하는 거죠. 이런 점들, 이 여러 가지 숙제가 훨씬 더 많다. 한남동에 칩거해가면서 자, 내가 이제 석방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안 됐을 때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석방 후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아니면 언행 관리, 이게 훨씬 더 정치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정치는 이제 정교하게 한다, 이런 국면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지금 어찌 보면 이 호전되는 이미지, 이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재 탄핵 심판 아직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갈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면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여러 가지의 언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